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살 수는 없다고. 72살 혼자 남은 집에서 매일 같은 생각만 반복하며 사는 건 이제 그만두겠다고.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결심이 제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줄은. 어제 저녁 7시였습니다. 저는 또 혼자 밥상을 차렸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먹다 남은 김치와 시든 상추가 쓸쓸하게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작은 전기밥솥에서 혼자 먹을 밥을 퍼 담았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만 텅 빈 부엌에 메아리 쳤어요. 창밖으로는 이웃집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집에서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어느 집에서는 TV 소리가 들려왔어요. 모두 가족이 함께하는 소리였습니다. 저만 혼자였어요. 식탁에 앉아 밥을 떠넣으면서도 목이 메었습니다. 반찬 하나하나가 남편과 함께 먹던 때의 추억을 불러왔어요. 여보, 이 김치 맛있네. 어디서 담근 거야? 내가 담근 거잖아. 뭘 그런 걸 다 물어봐. 그런 대화가 그립기만 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이제 3년이 되었어요. 처음엔 언젠가 익숙해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외로워졌어요. 밥을 다 먹고 그릇을 설거지하는데도 물소리만 쓸쓸하게 울렸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수고했어 하며 등을 토닥여 주곤 했는데 거실로 나와 TV를 켰습니다.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어요. 행복한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리모컨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채널을 돌려봐도 어느 프로그램이든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결국 TV를 끄고 그냥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 바늘이 8시, 9시를 가리켰지만 시간은 너무 천천히 갔어요. 전화기를 보니 부재중 전화도 없었습니다. 문자도 없었어요. 하루 종일 누구와도 말을 나누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는 말조차 누구에게 할 수가 없었어요. 밤 10시가 되어서야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는 너무 컸어요. 한쪽은 여전히 비어 있었거든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소리 내서 울었어요. 어차피 들을 사람도 없었으니까. 왜 나만 이렇게 외롭지? 왜 나만 혼자야? 답은 없었습니다. 새벽 2시쯤에야 겨우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침 6시에 눈을 떴습니다. 또 긴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할 일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는 하루가. 아침밥도 혼자, 점심도 혼자, 저녁도 혼자. 이런 날들이 벌써 1095일째였습니다. 3년 동안 말이에요. 간혹 동네 슈퍼에 장을 보러 나갈 때만 다른 사람과 말을 나누었어요. 이거 얼마예요? 5,000원이에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을 만나도 어색한 인사만 나눌 뿐이었어요. 서로의 사정을 물어볼 사이도 아니었거든요. 가끔 옛날 친구들 생각이 났지만 연락하기가 어려웠어요. 다들 자식들, 손자들과 바쁘게 살고 계시니까. 괜히 제가 외롭다고 연락하는 게 폐가 될까봐 주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점점 더 깊은 고독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창밖을 보면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어른들이 출근하고 저녁이면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어딘가에 속해 있고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었어요. 저만 빼고요. 라디오를 틀어놓곤 했지만 DJ의 목소리마저 멀게 느껴졌습니다. 청취자들이 사연을 보내고
가족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 더 외로워졌어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희 남편이 저희 아이가 모두 저희라고 말하는데 저는 제가 밖에 할 말이 없었어요. 밤마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뭔가 다를까? 하지만 다음 날도 똑같았어요. 혼자 일어나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TV를 보고, 혼자 잠들었습니다. 가끔 남편 꿈을 꾸었어요. 꿈에서는 남편이 살아있었고, 우리는 여전히 함께였습니다. 여보, 어디 갔다 왔어요? 응, 시장 다녀왔어. 꿈에서만큼은 대화가 있었고 웃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깨고 나면 현실이었습니다. 차가운 현실 말이에요. 거울을 보면 제 얼굴도 점점 어두워지는 것 같았어요. 웃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웃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동네를 산책할 때도 다른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는 게 어색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 다들 알까봐 부끄러웠어요. 공원에서 함께 운동하는 부부들을 보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견디기 힘들었거든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어요. 봄이 와도, 여름이 와도, 가을이 와도, 겨울이 와도도 제 일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혼자였어요. 언제나. 때로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일도 모레도 똑같을 텐데. 그런 어둠 절망이 스미는 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뭔가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온 목소리였습니다. 나도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다. 나도 웃고 싶다. 그래서 결심한 거였어요. 내일은 나가서 누군가와 말이라도 나눠보겠다고.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장을 보러 시장에 가기로 했어요. 집에만 있으면 또 어제와 똑같은 하루가 될 것 같았거든요. 머리를 빗고 단정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오랜만에 거울 앞에서 제 모습을 제대로 봤어요. 많이 늙었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뭔가 다른 하루를 만들어 보겠다고 다짐했어요. 시장으로 가는 길은 평소보다 느리게 걸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서요. 꽃집 앞을 지날 때는 잠시 발을 멈췄어요. 예쁜 국화들이 탐스럽게 피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꽃집 아주머니가 먼저 인사해 주셨어요. 아, 안녕하세요. 며칠 만에 하는 제대로 된 인사였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시장에 도착하니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어머니들이 장바구니를 들고 이리저리 다니고 있었어요. 저도 그 사이에 섞여서 걸었습니다. 배추 싱싱해요. 어디서 이런 배추 보셨어요? 고등어 막 들어왔어요. 배 떠드릴까요? 상인들의 구수한 목소리가 정겨웠어요. 이런 소리를 들은 게 언제였는지 모르겠네요. 야채 가게에서 물을 하나 샀어요. 할머니 무 좋은 걸로 골라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마음이 훈훈했어요. 생선 가게를 지나고 반찬 가게를 지나면서 시장 구경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 대화 소리가 귓가에 정답게 들렸어요. 그런데 시장 끝자락에서 작은 김밥집을 발견했어요. 할머니표 김밥이라는 간판이 정겹게 걸려 있었습니다. 가게는 그리 크지 않았어요. 테이블 2개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따뜻한 느낌이 들었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앞치마를 두르고 맞아주셨어요. 얼굴이 인자하고 온화했습니다. 김밥 하나 주세요. 네, 어떤 김밥 드릴까요? 메뉴판을 보니 참치김밥, 단무지김밥, 야채김밥이 있었어요. 참치김밥 주세요.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할머니가 김밥을 써실면서 제게 말을 걸어오셨어요. 오늘 날씨 참 좋지요. 네, 맞아요. 산책하기 좋은 날씨네요. 혼자 사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잠시 당황했어요. 하지만 할머니 표정이 워낙 자연스러우셔서 대답했습니다. 내 남편이 3년 전에 돌아가셔서. 아이고, 그러셨군요. 저도 혼자 살아요. 남편이 5년 전에 가셨어요. 순간 뭔가 통하는 게 있었어요. 같은 처지였던 거죠. 많이 외로우시죠?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습니다. 네, 많이 외로워요.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어요. 낯선 사람에게였지만 숨길 필요를 못 느꼈거든요. 저도 그래요. 특히 저녁 때가 제일 힘들어요. 맞아요. 저도 저녁이 제일 힘들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밥이 완성됐습니다. 할머니가 접시에 예쁘게 담아서 주셨어요. 여기 앉아서 드세요. 작은 테이블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어요. 아, 괜찮아요. 가져갔어. 아니에요. 앉아서 드세요. 혼자 드시면 심심하잖아요. 할머니의 따뜻한 말씀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테이블에 앉아서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맛있어요. 감사해요. 올해에서 손맛이 좀 있어요. 할머니도 제 맞은편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가져다 주셨어요. 이건 서비스예요. 고맙습니다.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니 속이 따뜻해졌어요. 차가 따뜻해서라기보다는 마음이 따뜻해서였던 것 같아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박순자예요. 72살이에요. 아, 저는 김말순이에요. 68살이고요. 서로 자기소개를 했어요. 나이는 제가 4살 위였지만 말순 씨가 먼저 말을 걸어주셔서 언니 같았어요. 여기 오래 하셨어요? 한 2년 됐어요.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답답해서 시작했어요. 혼자 하시는 거예요? 네, 혼자요. 자식들이 다 시집, 장가 가서 각자 바쁘게 살고 있어요. 말순 씨도 저와 비슷한 처지였어요. 힘드시겠어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렇게 손님들 만나니까 좋아요. 특히 단골 어르신들이 오시면 반가워요. 그 말을 듣고 뭔가 부러웠어요. 말순 씨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방법을 찾으신 것 같았거든요. 김밥을 다 먹고 나서도 자리를 뜨기가 아쉬웠어요. 얼마예요? 3,000원이에요. 돈을 내면서 말했어요. 김밥도 맛있고 대화도 즐거웠어요.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저도 좋았어요. 또 오세요. 네, 또 올게요. 정말 다시 오고 싶었어요. 가게를 나서면서 뒤를 돌아보니 말순 씨가 손을 흔들어 주고 계셨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평소와 달랐어요. 발걸음이 가벼웠거든요. 나랑 비슷한 사람이 있구나. 나만 외로운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위로가 되었어요. 집에 들어가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거든요. 그날 저녁도 혼자 먹었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말순 씨가 해주신 김밥 맛을 떠올리며 흐뭇했거든요. 그리고 내일 또 갈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너무 자주 가면 부담스러워 하실까. 하지만 말순 씨의 또 오세요라는 말이 진심처럼 들렸어요. 그날 밤은 오랜만에 일찍 잠들었습니다. 마음이 편안했거든요. 꿈에서도 말순 씨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꾸는 따뜻한 꿈이었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쯤 저는 다시 말순 씨 김밥집을 찾았어요.
어서 오세요. 어제 그 어머니시죠? 말순 씨가 저를 기억하고 계셔서 반가웠어요. 네, 어제 김밥이 너무 맛있어서 또 왔어요. 감사해요. 오늘은 뭐 드실래요? 단무지 김밥으로 주세요. 김밥을 만드시는 동안 말순 씨가 말을 걸어주셨어요. 어젯밤에 잠은 잘 주무셨어요? 네, 오랜만에 푹 잤어요. 말순 씨는요? 저도 잘 잤어요. 오랜만에 마음 편한 대화를 나눠서 그런가 봐요. 그 말에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김밥이 완성되자 어제처럼 같은 테이블에 앉았어요. 말순 씨, 가게 시작하시기 전에는 뭐 하셨어요? 남편이랑 작은 구멍가게 했어요. 30년 넘게 했죠. 그러셨구나요. 순자 씨는요? 저는 전업주부였어요. 남편이 회사 다니고 저는 집안일하고. 자식들은 어떻게 지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다 결혼해서 멀리 살고 있어요. 가끔 안부 전화 정도만 하죠. 말순 씨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우리 세대는 다 그렇죠. 자식들 키우느라 바쁘게 살았는데 다 키워놓고 나니까 이제 혼자 남더라고요. 정말 공감되는 말이었어요. 맞아요. 자식들 위해서 살았는데 정작 나중에는 혼자예요. 그래도 자식들이 잘 사는 거 보면 뿌듯하긴 해요. 그렇긴 하죠. 우리는 서로의 인생을 조금씩 나누기 시작했어요. 말순 씨는 정말 인생 경험이 많으신 분이었어요. 가게 운영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고 그분들의 이야기도 들으셨고요. 이 동네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참 많네요. 그래요? 네, 단골 중에 혼자 사시는 분들이 꽤 돼요. 다들 외로워하세요. 그 말을 듣고 뭔가 위로가 되었어요. 나만 외로운 게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분들은 어떻게 지내세요? 각자 나름대로 방법을 찾으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복지관에서 활동하시고 어떤 분은 종교 활동하시고. 저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었어. 처음엔 다 어색하죠. 저도 이 가게 시작할 때 많이 망설였어요. 말순 씨가 제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저는 거의 매일 말순 씨 김밥집을 찾게 되었어요. 처음엔 김밥을 먹으러 갔지만 점점 대화를 나누는 게 목적이 되었거든요. 말순 씨도 제가 오는 걸 좋아하셨어요. 순자 씨가 오면 하루가 재미있어져요.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느 날은 제가 집에서 만든 김치를 가져갔어요. 이거 제가 담근 김치예요. 맛보세요. 어머 고마워요. 저도 하나 해드릴 게 있어요. 말순 씨가 직접 담근 깍두기를 주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음식도 나눠 먹고 이야기도 나누며 점점 가까워졌어요. 말순 씨는 정말 마음씨가 따뜻한 분이었어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잘 들어주셨고 위로의 말도 해주셨어요. 순자 씨는 마음이 참 착해요. 아니에요. 말순 씨가 더 착하세요. 우리 둘 다 착한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웃곤 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웃는 거였어요. 진심으로 즐거워서 웃는 거. 어느 날은 비가 많이 왔어요. 저는 우산을 가져오지 않아서 김밥집에서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걱정 마세요. 여기서 기다리세요. 말순 씨가 따뜻한 차를 끓여주셨어요. 비 오는 날 좋아해요. 네, 좋아해요. 빗소리가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특히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는 더 좋아요. 창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우리는 조용히 차를 마셨어요. 이런 시간이 참 좋네요. 저도요, 혼자 있을 때는 비 소리가 쓸쓸했는데 지금은 평화로워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외로움이라는 게 꼭 혼자 있어서만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걸요.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을 때 생기는 거였어요. 그리고 말순 씨와 함께 있으면 혼자여도 외롭지 않았어요. 말순 씨, 제가 요즘 많이 밝아졌다고 생각하세요?
그럼요. 처음 왔을 때랑 지금이랑 완전히 달라요. 얼굴에서 웃음이 나와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거울을 보면 제 얼굴도 전보다 밝아진 것 같았거든요. 말순 씨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순자 씨 저도 순자 씨 만나고 나서 하루가 기다려져요. 서로에게 힘이 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런 날들이 한 달, 2달 지나갔어요.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말순 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집에서 혼자 있을 때도 내일 말순 씨를 만날 생각을 하면 마음이 따뜻했어요. 어느 날 말순 씨가 말씀하셨어요. 순자 씨, 우리 나이에 이런 친구를 만나다니 참 고마워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말순 씨 만나지 못했으면 아직도 집에서 혼자 울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앞으로도 계속 친구로 지내요. 당연하죠. 그 순간 저는 느꼈어요. 이게 바로 인연이구나. 부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선물이구나 하고요.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세상 어딘가에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고 우리는 만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외로움을 이기는 방법은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는 거라는 걸요. 말순 씨와 친해진 지 3개월이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말순 씨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순자 씨, 우리 동네에 작은 절이 하나 있어요. 거기 가보실래요? 절이요? 저는 종교적인 활동을 해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남편도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네, 아주 작은 절인데 스님이 참 좋으세요. 제가 가끔 가는데 마음이 편해져요. 말순 씨의 권유에 호기심이 생겼어요. 어떤 곳이에요? 큰 절은 아니고요. 동네 사람들이 편하게 갈 수 있는 곳이에요. 법회도 있고 차 마시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그래요. 저 같은 사람도 가도 될까요? 당연하죠. 부처님은 모든 사람을 받아주세요. 그렇게 해서 말순 씨와 함께 절에 가게 되었어요. 정말 작은 절이었어요. 도심 속 작은 언덕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들어서는 순간 마음이 고요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안녕하세요. 50대 정도로 보이는 스님 한 분이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말순 보살님, 또 오셨네요. 이분은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네, 제 친구 순자 씨예요. 안녕하세요. 법인 스님이라고 합니다. 스님의 미소가 정말 따뜻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처럼 편안하게 대해주셨어요.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 하세요. 스님의 방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 오셨는데 어떠세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그럼 됐네요. 절이란 곳은 마음을 편하게 하는 곳이거든요. 스님의 말씀이 쉽고 이해하기 좋았어요. 스님, 제가 요즘 혼자 살면서 많이 외로웠는데요. 그러셨군요. 근데 말순 씨를 만나고 나서 많이 나아졌어요. 스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은 인연을 만났네요. 부처님께서 보내주신 인연일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그럼요,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스님의 말씀을 들으니 신기했어요. 정말 말순 씨를 만난 게 우연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어요. 순자 보살님도 지금 필요한 사람을 만난 거고, 말순 보살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제가 외로웠던 시간도 다 의미가 있었던 건가요? 그렇죠. 외로움을 겪어봤기 때문에 같은 처지의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스님의 말씀에 뭔가 깨달음이 생겼어요. 정말 그랬어요. 제가 외로웠기 때문에 말순 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고, 그래서 더 가까워질 수 있었던 거였어요. 고통도 선물일 수 있어요. 그 고통을 통해 더
더 큰 지혜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날부터 저는 가끔 그 절에 가게 되었어요. 처음엔 말순 씨와 함께 갔지만 나중에는 혼자도 갔어요. 스님께서는 항상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스님, 저는 지금까지 남편하고 자식들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러셨군요. 근데 이제 혼자가 되니까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지금까지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으니까 본래의 자신을 잃어버린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스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제가 있는 그대로도 사랑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부처님께서 순자 보살님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계시니까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누군가가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게 언제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울어도 돼요. 마음속에 쌓인 걸 털어내는 거니까. 스님께서 조용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날 저는 참 많이 울었어요. 외로웠던 시간, 힘들었던 시간, 모든 걸 다 울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울고 나니까 마음이 정말 가벼워졌어요. 스님, 저는 지금까지 제가 부족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혼자 있으니까 쓸모없는 것 같고,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고, 그건 착각이에요. 순자 보살님이 있어서 말순 보살님이 기뻐하잖아요. 정말 그랬어요. 말순 씨는 제가 오면 정말 기뻐하셨어요. 우리는 모두 소중한 존재예요. 나이가 들어도 혼자가 되어도 여전히 소중해요. 스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씩 제 자신을 다르게 보게 되었어요. 스님, 혹시 부처님께 어떻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하나요? 마음으로 하시면 돼요. 부처님은 마음을 보시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처음으로 부처님께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부처님, 감사합니다. 말순 언니를 보내주셔서 법인 스님을 만나게 해주셨어. 말로 하니까 정말 감사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제가 겪었던 외로운 시간도 이제는 이해할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소중함을 알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모든 순간이 다 의미가 있었다는 걸요. 외로웠던 시간도, 힘들었던 시간도, 모든 게 저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준 거였어요. 부처님, 앞으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어요. 그렇게 다짐하고 나니까 마음이 정말 평안했어요. 다음 날부터 제 하루하루가 달라졌어요. 혼자 있을 때도 외롭지 않았어요. 부처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신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말순 씨와의 시간도 더욱 소중해졌어요.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관계라는 걸 알았거든요. 어느 날 말순 씨가 말씀하셨어요. 순자 언니, 요즘 얼굴이 정말 편안해 보여요. 그래요? 네, 처음엔 불안해 보이셨는데 지금은 정말 평화로워 보여요. 그 말을 듣고 저도 느꼈어요. 정말로 마음이 평안해진 것 같았어요. 말순아, 나도 너를 만나고 많이 변했어. 저도요, 언니 덕분에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때 저는 확실하게 느꼈어요. 이게 바로 부처님의 사랑이구나 하고요. 부처님께서는 저 혼자 두지 않으셨어요. 말순 씨라는 좋은 인연을 보내주셨고 법인 스님을 통해 깨달음도 주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사랑하는 법도 알려주셨어요. 72살이 되어서야 깨달은 것이지만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 나이에 깨달아서 더 감사해요. 남은 인생을 더욱 의미 있게 살 수 있을 테니까요. 법우님,
혹시 지금 저처럼 외로우신가요? 혼자 저녁상 차리면서 눈물 흘리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 떠도 하루가 막막하게 느껴지시나요? 버부님, 괜찮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정확히 72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남편이 떠나고 나서 3년 동안은 특히 힘들었어요. 매일이 똑같았고 누구와도 마음을 나눌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제가 여기 이렇게 버부님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변했는지 아세요? 부처님께서 제 곁에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다는 것도 알았어요. 버부님도 그 중 한 분이죠. 말순 언니를 만나기 전까지 저는 제가 특별히 불행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왜 나만 이렇게 외로울까? 왜 나만 혼자일까? 하고 원망했거든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이 세상에는 저처럼 외로운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서로 만나서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버부님도 분명히 만날 거예요. 버부님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분을요. 어쩌면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다음 주일 수도 있고요. 언제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부처님께서 적절한 때에 적절한 인연을 보내주실 테니까요. 그때까지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부처님께서 항상 버부님과 함께 계신답니다. 버부님의 외로운 마음도 슬픈 마음도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답니다. 그리고 저도 버부님과 함께 있어요. 지금 이 순간 버부님께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이미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버부님, 제가 깨달은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외로움이라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외로움을 겪어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외로움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작은 친절에도 큰 감동을 받을 수 있고요. 제가 말순 언니와 그렇게 빨리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도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버부님께서 느끼고 계시는 외로움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언젠가 버부님께서도 저처럼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버부님께서는 있는 그대로도 충분히 소중한 분이세요. 나이가 많다고 혼자 산다고 아무도 찾지 않는다고 해서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버부님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계셔요. 저도 버부님을 사랑해요. 만난 적은 없지만 지금 제 이야기에 마음을 열어주신 버부님이 너무 감사하고 소중해요. 버부님, 오늘 밤부터는 자기 전에 부처님께 감사 인사를 드려보세요. 부처님,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질 거예요. 그리고 내일은 작은 용기를 내어보세요. 혹시 동네 마트에 가시거든 계산하실 때 감사합니다 하고 밝게 인사해 보세요. 아니면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을 만나면 먼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해 보시고요. 작은 시작이지만 그런 것들이 모여서 새로운 인연이 될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거절당하면 어떡하나,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나 하고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봤더니 생각보다 따뜻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버부님도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리고 정 힘드시면 저희 절에 오세요. 법인 스님께서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실 거예요. 절이 어디 있는지 모르시면 동네에서 가까운 절 어디든 가보세요. 부처님은 어디에나 계시거든요. 버부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버부님께서는 혼자가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시고 저도 마음으로 함께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 어딘가에 법우님을 기다리는 분도 계세요. 아직 만나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외로워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희망을 가지고 기다려 주세요.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저처럼요. 법우님의 앞날에 부처님의 자비와 따뜻한 인연이 가득하기를 발언하겠습니다. 언제든 외로우시면 이 이야기를 다시 들으러 찾아와 주세요. 여기 계시는 동안 항상 친구처럼 함께 하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에 이런 지혜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함께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정성과 시간이 공덕이 되어 이 가르침이 더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길 간절히 염원합니다. 그 공덕이 여러분에게 돌아가 복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